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오면은 좀 그러니까 틀어놓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2코스트짜리가 할머니 같은 거를 같이 낼 수는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론상. 왜냐면 걔가 2턴을 놓쳐서 2턴에 딴 거 냈거나 아니면은 3턴 이후에 들어오댔거나 해가지고 그럴 때 얘랑 같이 낼 수 있는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냥 거의 5코스트 사육으로 쓰일 겁니다. 거기에 뭐 야수긴 하네. 그러면은 뭐 중급 상단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5코 4육 바닐라로 치면은 3코 4-3 바닐라보다 구리게 평가받거든요 리스트에서. 리스트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그러니까 3코 4-3 바닐라가 이 정도라고 쳤을 때 5코 4육 바닐라가 한 이 정도죠. 그거는 뭐 쟤는 희귀 등급이니까 부상당한 검기 아래에서 뭐 어딘가에 있는 그 정도 차이겠죠. 맹독 화살 피해를 2 주고 아... 이거는 자기한테 쓸 수도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죠. 생각보다는 엉뚱한 카드는 아닌데요 이거는. 초반엔 초중반까지 2뎀이 필요할 때는 2뎀으로 쓰고 후반에는 어차피 자기 거한테 던진다고 자기 거가 딱 주고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 거한테 던진 다음에 독성이 부여된 걸로 그 늪지기 괴물 같은 거에 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내 것도 죽었을 경우에 2뎀 맞았고 늪지기 괴물 같은 애 공격이 6이니까 그럼 내 것도 죽는다고 거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냥꾼의 징표랑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징표는 11 토큰류 같은 거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개풀을 한 다음에 징표 걸고 박을 수가 있는데 얘는 적어도 피가 3 이상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인데 반면에 얘는 2뎀이 필요할 때 복조기 같은 거 저거 어떻게 죽이나 하고 있을 때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급 아니면은 상급 하단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나는 얘가 차라리 3코스트에 3뎀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테러닥스를 잡거든요. 그러면은 테러닥스 잡는 카드로 쓰고 어쩌다가 아니 3뎀이면은 사실 웬만해서는 내 공격력이 내 일단 피가 4야 되니까 그러면은 44한테 걸자니 그냥 44가 받고 그냥 상대한테 3뎀 줘서 7뎀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교환이 조금 애매해요. 요거를 지금 버티는 애가 체력이 3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걔 공격력도 보통 3 이상일 거란 말이야. 상급까지는 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중급이라고 봐야겠고. 누더기 골렘 공병. 죽음의 메아리. 야수 한 마리 소환인데. 그러니까 6턴에 사바나를 깔고 사바나 박은 다음에 7턴에 요거를 내라라는 거 정도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 꼭 7턴에까지 사바나 죽일 필요 없는데 얘가 전투함선이 아니라 죽음의 메아리니까. 돌주먹이 6호 67이죠. 이거는 최상급 하단이나 상급 상단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코 전쟁 골렘이 77인데 공격력이 1줄인 게 별로 타격이 아니게 작용되는 판들도 많고요. 야수가 뭐 튼튼하지 않은 애들이 많은 게 문제인데 저코스트부터 야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사바나에 비하면 많이 아쉽죠. 근데 반면에 야수가 투기장에서는 꼭 되게 많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가령 그냥 사실상 사바나 한 장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바닐라로 쓰이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코스트 돌주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봐야 하는데, 상급 봅시다. 최상급까지 안 갈 것 같아. 상급 상단 정도에다가 그냥 뭐 별도 설명이 있겠죠. 야수 개수에 따라서 가치가 오를 수 있다. 근데 야수가 또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사바나는 한 턴 일찍 뜨고 2짜리 둘을 주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득을 보려면은 적어도 2짜리 둘 정도의 야수를 살려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얘는 상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 퓨트리 사이드. 얘는 교수인 건가요? 비밀 카드를 낸 후에 사냥꾼 무작위 한 장을 드로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밀 카드랑 같은 비밀이 무작위의 확률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걸 떠나서 어차피 그냥 4코스트 5사면은 타조 값이죠. 얘는 뭐 상급으로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중급. 자, 이게 이제 그 야수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죠. 이게 투기장 기준으로도 6코스트 이후 타이밍에 어비를 한 번씩 쏘면은 이게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이게 만든 애를 바로 필드에 내진 않지 않나요? 바로 필드에 내나요? 그게 좀 차인데? 이것만 봐서 나는 모르겠어. 저번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내가 또 까먹었네. 일단 얘는 전투의 함성은 되게 좋아요. 모든 적 하수한테 2점. 이거는 되게 좋은 거야. 손으로 가져오죠. 그러면 드로우를 보는 거니까 사냥꾼의 후반 드로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하수인이라는 거 주문을 드로우하지 않는다는 거는 약간 즉각 대응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필드가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은 이걸로 누구 뭐 조언을 찾는다고 그걸로 필드 역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전투 함성 믿고 가는 건데 노루랑 거꾸로 됐죠. 노루는 어빌 믿고 가는 건데 얘는 전투 함성 믿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 최상급이나 상급 봅니다. 전투 함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발 사격이 5코스트 5뎀 2뎀 그거죠. 근데 얘는 그냥 6코스트 전체한테 2뎀이고 그 다음에 뭐 방어도 오는 사냥꾼한테는 진짜 부질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떼고 생각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어빌 바꾸는 거 정도로 치면은 최상급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빌 바꾸는 게 그러니까 거의 뭐 손해는 아니지만은 투기장 특성상 이익은 아니다 정도로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찾아가지고 새로운 야수들을 찾아서 상대 명치 터트리는 거나 뭐 필드 잡은 다음에 아니면은 필드 좀 더 포기하고 필드에서 좀 더 손해보고 2뎀씩 야금야금 줘서 상대 명치 터트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 이제 어차피 쟤네들은 주연이 아니잖아. 어차피 지금 투기장을 현재 완전히 개혁을 시켜버리지 않는 이상 좋은 직업은 계속 좋고 나쁜 직업은 거의 계속 안 좋고 그런 것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거든요. 흑마법사의 경우가 조금 특이했고 바로 전전 확장까지는 최강자였는데 바로 전 확장에서는 거의 최악체로 평가를 받는 흑마가 조금 예고 어차피 법사는 계속 좋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본 두 개 직업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공들을 봐야 돼요.
산드라 고사가 누구예요? 피해를 2 주고 빙결 상태. 근데 이게 왜 무작입니까? 아니, 빙결이라는 거는 냉기 정령 같은 데 쓸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묶어야 되는 애를 잠깐 묶어놓고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그게 무작이라고? 그나마 1코 2뎀이면은 초반 필드 싸움에서 도움은 주니까 그거 생각해서 중급은 줄만한 것 같아요. 뭐 드루이드 일반 등급 카드들 그렇게 준 거에 비하면은 마우스는 화작 2코스트에서 3코스트로 3뎀 줄 수 있죠. 아무튼 영우한테는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 서리 망령 빙결 상태인 저기 3코스트에 있을까? 없어요. 빙결 상태인 적은 3턴 타이밍에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니까 3턴 기준은 그냥 거미 전차야. 근데 일반 등급이죠. 일반 등급 직업의 일반 등급이란 뭘 의미하냐? 이 게임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카드 중 하나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플레이할 때 확률 버프를 여러 개로 받죠. 뭐 꽁꽁 로봇님이 있었으면은 더 사기가 되긴 했겠는데 지금이어도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미 전차 다른 직업들 없는데 사냥꾼 말고 없죠. 근데 걔는 저번에 나온 거니까 확률 버프를 못 받아. 근데 얘는 픽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법사는 3턴에 그냥 얘를 한 4장 집은 다음에 얘만 계속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들어오라는 거를 3턴 기준으로 그냥 무시하자는 건데 저는 3턴에 3, 4에 애 들어오면 뭐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카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는데 그 6988이 투기장에서 꽤 쓸만한 카드죠. 저도 처음에는 요 분쇄자 이게 되게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 투기장 메타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영향력 이것보다 좋은 카드가 중립 기준으로 이거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친구를 상대가 굴릴 때 저 친구 타이밍에 맞춰서 내는 거 그거 포인트입니다. 그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미전차가 3턴을 놓치면 사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고노 시절 때도 거미전차가 4턴 이후에 나온다면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였어. 거미전차는 3턴에 딱 나올 때가 무서운 거예요. 서리바람 서린이 4턴에 나올 때가 무섭듯이 5턴 서린부터는 뭐 별로 무서울 거 없습니다. 어둠빈을 치유사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3턴을 놓치면은 상당히 아쉬운데 그때 어쩌다가 드로우를 볼 수 있다면은 그건 엄청난 효과지. 3코스트에 3, 4에다가 필드 충원 3, 4에다가 1 드로우를 볼 수 있다면은 신비한 지능이 전혀 부럽지 않은 엄청난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전에서 일단은 나오는 대로 아마 집으실 텐데 그러면은 항상 얘가 3턴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얘가 내 덱에 3장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장이 3턴에 나오지는 못 나가는 거죠. 그때 드로우를 조금 신경을 쓰시라. 코스트 겹치어도 한 5턴, 6턴 정도에 다른 거 내고 가능하면은 얘는 나중에 좀 빙결을 할 수 있을 때. 근데 그런 콤보가 자기한테 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법사니까.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은 웬만해서는 그냥 최대한 3턴 놓쳐도 최대한 빠르게 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분쇄자 굴리면은 분쇄자 한번 얼 동안 기다리라 이거죠. 한번 그 등급상은 당연히 최상급입니다. 이거 특급까지는 안 가겠죠. 얼어붙은 분신 하수인을 내면은 2개를 그 똑같은 걸 복사해서 내 손으로 가져온다. 이거는 거울상 같은 카드들은 교환값에서 결국 문제가 생겨서 상대가 눈치 까고 꽝을 줄 경우에는 1대1로 하는데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상대는 전투 함성 이미 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내 손으로 가져가는 대신
두 개를 가져가면은 2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든 거네요. 거기다 이거는 대놓고 그거네요. 가위바위보를 하고자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거울상이나 누구야 변이 물약을 기준에 생각하면은 결국 전투 함성 내고 필드 영향력은 적은 거 그거 내는 게 짱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냈을 경우에는 카운터를 당하는 거지. 상대는 전투 함성 있는 걸 두 장 얻게 되는, 심지어 풋내기 기술자라고 해도 두 장 얻어서 나중에 계속 드로우 야금야금 볼 수 있는 그 차인 거죠. 이 카드는 심리전이 많이 가능한 점을 생각해서 상급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드 약해지는 거 그거는 확실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상급으로 보기 힘들 것 같고 거울상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밀 상대 법사가 걸었을 때도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나올 확률은 이게 제일 높아. 거울상보다 이게 나올 확률 훨씬 높습니다. 이번에 나온 카드니까. 근데 아무튼 거울상 같은 것들도 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뭘 내야 되냐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쓸모없는 거를 그냥 내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전투 함성은 좀 카운터 당할 수 있다. 그 정도 차이. 그러니까 민물 악어 같은 거 그냥 내면은 되겠죠. 내 영웅 능력이 대상을 빙결 상태로 만듭니다. 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1댐 주고 얼린다는 거죠. 그럼 뭐 요런 거랑 콤보 쓰라는 거고. 이코 1-3이면은 뭐 아주 못 봐줄 공채는 아닌 것 같고 그 용 발견하는 공채니까 4코스트 이후부터는 약간 주문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2코로 요거 내고 2코로 올리고 상급 봅니다. 최상급은 당연히 공채가 형편없어서 안되고 그러니까 2턴에 쓰라고 있는 카드가 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후반으로 생각했을 때 상급 봐줄 만한 것 같아. 법사는 또 결국 좋게 봤네요. 판매를 수습생, 상대편의 주문 비용 1 증가. 그러니까 수습생 근데 공채가 너무 안 좋은데 상코에 그 주문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하급 어쩌면 최하급 나오는데 하급이나 최하급 3코 3위 공채에 요 텍스트도 내가 도움을 요 텍스트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어. 끝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 타이밍에 주문 비용 1 증가해서 원래 주문 내려고 했다가 못 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3코스트 기준으로 치면 어차피 주문 쓰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거의 하수인 내거나 무기 쓰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최하급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섬뜩한 창조술사. 환영복제 카드 한 장이라는 게 그 환영복제 0, 2짜리 떨이 한 장이 아니라 그냥 환영복제 하나를 받는 거죠. 1코스트 주문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 카드가 최상급 하단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4코스트의 공격력이 너무 아쉽긴 한데 그 환영복제 한 장을 공짜로 받는다는 건 좀 범용성이 있거든요. 상급 상단 아니면 최상급 하단 모사 하수인의 복사해서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요거 하나 없어지고 하나 들어오니까 그냥 쌤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카드는 가장 낮은 비용이라는 게 결국 손에 주문이 많을수록 유리하게끔 주문 법사를 요구하는 거죠. 고코스트 하수, 핵심 고코스트 하수 몇 개만 되게 넣고 최대한 그러니까 하수인 수를 줄이고
이 친구로 갖다가 그 하수인을 복사하는 그런 유형인 건데, 뭐 등급전에서는 거니까 슈팅 법사에 대놓고 쓰라고 만든 카드죠. 근데 문제는 투기장이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 겉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 헷갈리는 거라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핸드 이 정도 있어서, 그리고 이 코스트 타이밍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뭐 핸드에 뭐 다른 주문이 있거나 뭐 한수는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거는 모사를 내가 딱 봤을 때 어디다 걸어야 하냐? 요거나 요거죠. 왜냐면은 랩턴은 어차피 일단 2턴에 냅니다. 그러면 3코스트가 지금 자체로 비어있어. 그러면 3턴에 어차피 어빌 쓰는 것보다는 보통 신비한 지능 쓰는 게 좋듯이, 모사를 3턴에 어차피 망했으니까 써야지 하고 3턴까지 됐을 때 내가 3코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모사를 쓰면은 서린이 복사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3턴까지 해서 드로우에서 이런 랩터 같은 2코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걔를 내면은 모사는 또 못 내는 거죠. 그 모사를 걔를 안 내고 모사를 내면은 랩터 같은 게 그냥 또 복사가 되는 거니까 그건 더 손해인 거고. 그러면은 다른 하수인이 안 들어와서 서린을 모사로 복사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서린이 두 장이어봤자 사턴에 서린 하나밖에 못 내. 그러면은 그 다음 턴에 서린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차이 날 수도 있어. 근데 3코 빈 필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린 두 개여도 내가 필드에서 뭐 확실히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3코가 있어요, 여기에. 다른 3코가 있어서 모사는 계속 아끼고 오우거를 이제 복사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3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린 내고 5코 타이밍에 모사로 돌주먹을 복사하겠다. 그러면 모사를 5턴에 쓰고 6턴에 돌주먹 내고 7턴에 또 돌주먹 내고 이 정도 차이인데, 문제는 그것보다 그냥 5코에 5코 내고 뭐 원한 매칭 대장장이 이런 거 하나 내고 6코에 돌주먹 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드로우해서 5코스트 한 수를 내가 찾는다면은 결국 모사는 또 못 쓰게 돼. 그러면 언제가 되냐 이제. 돌주먹을 내기 전에 모사를 쓸 수가 없어요. 6턴엔 돌주먹이 나가야죠. 그러면은 돌주먹도 결국 패스하고 그럼 모사만 핸드에 남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가 드로우를 할 수 있는 또 충분히 보겠죠. 그러면 결국 모사가 복사할 수 있는 거는 돌주먹보다 더 무거운 하수라기보다는 아마도 돌주먹보다 가벼운 하수 중에서 하나가 드로우 돼서 내가 코스트 안 돼가지고 타이밍 이미 놓쳐가지고 남는 하수인들 걔를 또 복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예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실전에서 투기장에서 핸들을 관리하는 그걸 생각했을 때 이게 투기장에서는 쓰기가 진짜 난해한 카드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래도 리스크는 별로 없어 보이는 카드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지능 같은 거 한 번만 써도 또 들어보고, 그러니까 매 턴마다 한 장씩 들어하는데 내가 모사로 쟤를 써야지 하는 애를 타겟감으로 본 애를 누군가는 들어오되면서 깨버릴 거야 그거를.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라서 가장 낮은 비용이 결국 복사가 되죠. 얘는 핸드에서 놀다 결국에는 3코스트 같지도 못하고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서, 뭐 그나마 콤보는 이제 드로우 관련 하수인을 복사하는 경우죠. 그런 것도 실전 확률이 얼마나 높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최하급으로 봅니다. 하급일 수도 있어요. 불가사의한 빙하. 모든 종류의 비밀 카드를 한 장씩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등급전에서는 파마법사 가능한 거죠. 근데 투기장에서는 비밀이 되게 많으면 두 장이야. 투기장에서 비밀이 되게 많으면 두 장이고 엄청 많으면 세 장에서 네 장.